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왜 앞 사건이랑 다르게 이번엔 실형이 나온 거죠?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4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제 판결이 2건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법정 구속이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꽤나 큰 충격을 주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저랑 대표님이랑 이렇게 둘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22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34건이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고 어떤 경우 실형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22년 5월에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온유파트너스 사건인데요. 이 도급인인 온유파트너스에게 철골공사를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이 철근 앵글을 옮기는 이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우선 원청인 온유파트너스 법인은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벌금 3천만 원을 부과받았고요.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는데 기존의 산안법만 적용되었을 때는 원청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책임을 물지 않았는데 이번에 원청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님, 하청업체인 아이코닉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 공사가 50억 원 미만 공사여서 아마 적용이 안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온유파트너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경합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되었는데요. 산안법과 중처법이 경합될 때는 상상자 경합범이라 해가지고 더 중한 벌만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이랑 형법이 경합이 될 때도 이제 상상적 경합이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원청이랑 하청의 현장소장도 이제 이 상상적 경합이 적용을 해서 산업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았어요. 왜 안전관리자까지 처벌을 받은 걸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법이 관리상의 조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안전관리자의 관리 업무, 지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법원에서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요새 주류입니다. 근데 대표님,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은 사망사고일 때 경영 책임자한테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이 형량 기준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람 법석했던 상황이랑 비교해서 실제로 부과된 처벌 수위는 좀 미미해요.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서 처벌이 과중하다고 굉장히 말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형량 기준보다 낮다 보니 우려와는 달리 형량이 그리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재판부는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원청사가 유가족과 합의를 했다는 거를 요거를 감형사유로 삼아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유가족이랑 민형사상 합의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영 책임자든지 현장 소장 같은 이런 분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도 있고 또 재판까지 갔을 때 형량이 높아지는 그러한 영향도 미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해계 5배까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의 테이블에서 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합의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졌다라는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1호 판결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창원지법에서 두 번째 판결이 나왔는데요. 한국제강의 야외 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많이 이제 심하게 손상된 섬유벨트를 사용해서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요 섬유벨트가 끊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열판이 떨어져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다리를 덮쳤고 이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다리가 협착이 돼서 결과적으로 심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장이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앞선 결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앞의 사건들은 다 집행유예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형사체빙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비판 이후에 바로 나온 판결이다 보니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왜 앞 사건이랑 다르게 이번엔 실형이 나온 거죠? 이 사건의 원청인 한국제강은 과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고 더욱이 2021년 5월에는 중대재해가 발생됐는데 이 재해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또 이렇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재판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안 했다라고 판결이 돼갖고 실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은 재해가 있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고 사고가 반복이 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뭔가 이런 실형의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결과론적으로 현재 재판부는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중대재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요하게 형량의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데 물론 재판부의 이런 판단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처법이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런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대표님, 그런데 사망사고일 때는 징역형이랑 벌금형이 병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나온 판례 중에는 그 병과가 된 건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가한 판결은 없는데요. 향후 2명 이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처벌 대상자인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뭐 CSO 같은 안전 담당 임원을 선임하면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 책임자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막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직 판결난 사건 중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 책임자로 처벌받은 경우는 없지만 중처법의 1호 사건으로 대서특비됐던 삼표산업 채석장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를 기소하지 않고 회장님을 기소했어요. 그 이유가 회장님이 모든 사업의 권한과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본 건데요. 이런 사건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권한이나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소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법 판단으로는 그룹의 회장님도 이 법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실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법원이 사업주에게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업주 법정 구속을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사실 중처법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강화된 형량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사망사고 발생 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면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번 형량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판결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온유 파트너스는 유해위험 물질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혐의로 한국제강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과 도급 영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형량이 결정되었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처법 1호, 2호 판결이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법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원청 경영 책임자의 중처법 의무 위반이 하청업체의 산업법 위반과 사망사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치열하게 다툼이 있은 후에 판결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 두 사건 모두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경영 책임자가 자백하고 공판도 이례로 끝난 후에 판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판결이라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 과정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판결이 줄줄이 나올 텐데 앞으로 이어지는 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블로그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